지금부터 이제 2026년 한결국어 중등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결국어학원 원장 한결 선생이라 그럽니다. 요 교재부터 봅시다. 여기 이제 중1, 예비 중1, 예비 중2, 예비 중3 어머님들이 다 계신데 그냥 제가 예비 중3 교재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기본 구조는 교재의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은 중2는 이거하고 그냥 100% 같습니다. 다만 거기 이제 작품, 문학 같은 경우에 작품들이 좀 다르고 이럴 겁니다. 중1은 독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자, 이 교재를 한번 훑어볼게요. 이 구조가 어떤가. 이게 2월 말까지 8강 교재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죠. 1강이 2강하고 좀 다르죠. 1강은 2개밖에 없고 다른 건 전부 다 3개나 있습니다. 왜 그렇지? 그거는 저희 학원이 숙제가 100% 예습입니다. 100% 예습인데 1강 때는 처음 왔을 때는 책도 없는데 예습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강은 선생님들이 강의할 것만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강부터는 이제 골고루 예습을 100%, 골고루 아니고 100% 예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강을 보면은 운문과 산문을 옆으로 묶어주세요. 운문은 우리가 시를 말하고, 현대 시를 말하고, 산문은 소설을 말합니다. 두 개가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학이고, 다음에 독서가 있고, 문법이 있죠. 이래가지고, 문법, 문학, 독해가, 독서라는 게 비문학 독해입니다. 요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겪은 이게 진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백석의 현대시에 보면은 결국 지아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아비는.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남편,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세 가족인데 문제는 이게 다 단란한 가정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애는 점점 커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내가 돈 좀 벌어겠다고. 요즘 금광에 가서 돈들 많이 벌어오던데 그래서 내가 금광에 가서 돈 좀 벌어겠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하고 남편이 떠나갑니다. 남편이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딸 데리고 엄마가 이제 딸 데리고 남편 찾으러 갑니다. 남편 소식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갈 때 나 금광에 가서 돈 벌겠다. 그래서 전국의 금광을 돌아다닙니다. 장사해 가면서. 근데 결국 남편 못 만나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딸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혼자 남은 여자가 결국 머리 깎고 여성이 되는 과정을 그린 시입니다. 거기에 결국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유명한 시입니다. 어머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유명한 시고 애들 반드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시입니다. 중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그 시를 읽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네 지아비 뭔지 알아? 10명 중에 9명이 모릅니다. 그런데 야, 추측해봐 그러니까 몇 놈은 또 자신 있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정답은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지아비가 남편이란 뜻을 모르면은 이 내용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게 어휘 수준이 지금 이게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애들이 우리 사흘 뒤에 만나자 그러면 걔가 언제 나오는지 압니까? 4일 뒤에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자, 2강 한번 볼까요? 운문, 요거는 이제 이 시조가 한 편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시조가 나오고, 해설이 나오고, 다음에 시조가 나오고, 해설이 나오고, 36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방금 공부한 시조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고, 다음에는 산문, 소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쭉, 여기 중학교 때는 제가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애들 이 기회에 읽어보라고 전문을. 다음에 63페이지부터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부터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 보니까 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78페이지부터 제가 이 중등부 수업에서 가장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공부 특히 한자 때문에 그래서 한자 가지고 여기 그 제일 처음에 한자 중3 같은 경우는 50개씩입니다. 중2는 아마 조금 적어요. 중2는 좀 적은데 20개가 그런데 중2, 중1은 중3은 이제 고등부 준비하라고 매주 50개씩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대대로 이어내려온 한 집안의 계통, 땡땡을 잇다. 비슷한 말로 계보, 계통, 가통, 혈통이 있다. 그럼 그 땡땡 해가지고 학생들이 가계라고 쓰면 됩니다. 총 4,700단어인데 중1 700단어, 중2, 중3, 고1, 고2 각각 1000단어씩 제가 제 손으로 전부 다 이거 하고 단어를 일단 체계적으로 모은 다음에 그 한자에다가 그래도 애들 집가자, 그다음에 이을 개자, 매일 개자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제가 한자 집어넣은 겁니다. 애들 공부 좀 하라고. 그리고 거기 예문도 전부 다 달아놓고 그래서 요거를 10문제 내가지고 8개를 맞아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한자 성어가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은 20개 나요 그러는데 아니야 20개밖에 안 돼. 그 20개를 이제 또 역시 이걸로 8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광복절이라서 땡땡땡땡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가가호호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를 아니구나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 10개 중에 8개고 중학생은 5개 중에 4개가 통과 점수입니다. 그래서 각각 테스트를 봐가지고 각각 5개 중에 4개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남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애들이 조금이라도 한자 공부 좀 하라고 중학교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83페이지 보면은 한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못 써도 좋아요. 한 번만 좀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려보는 사이에 날일, 달월, 별성 이런 바람풍이 좀 머릿속에 남게. 그래서 요거 한 15점 되죠. 이렇게 해서 한 강의 끝나는데 한 주 수업이 끝나는데 자 제가 이 보여드리는 게 100% 이거 예습해야 됩니다. 문제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 자기가 한번 읽고 와야 강의할 때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내가 틀렸는데 뭐지? 채점도 다 답이 뒤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등부 겨울학기 안내 요거를 좀 펼쳐 주십시오. 요거는 있죠. 요거는 이제 보면서 제가 말로 하는 거고 거의 같은 내용이 요 안에 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요걸로 듣되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되면은 차분하게 요거를 한번 정독해 보시면은 도움 되시는 게 많을 겁니다. 3페이지가 부터가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국어는 왜 한결 국어해야 되는가? 요거는 이따가 요걸 하면서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4페이지, 5페이지. 여기 반드시 진단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한결 국어인데 진단고사에다가 오랜만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주십시오. 진단고사를 지금 시점에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단고사를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중1, 중2, 중3 현재 실력이 이미 중1 때 시험을 봤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애 어때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전부 다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단고사를 봐가지고 학생의 대략의 성적을 좀 국어 실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지금 현재 예비 중3이 되죠. 중2, 중3 학생들의 내신 90점 이상 비율이 70% 나옵니다. 제가 대치동 휘문중학교들 가서 가르치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35명 중에 28명이 90점 넘는데요. 80%입니다. 80%면 9등급 체계에서 거의 7, 8등급 나옵니다. 9등급 모의고사 9등급 같은 경우. 작년 내신 80%면 여기가 이 동네가 70% 나와요. 9등급 90점 넘는 학생. 그러면 그 몇 등급이죠? 9등급 체계에서 70%면은 그게 거의 7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90점 넣어가지고 안심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시험 보면은 그게 누군가는 7등급 나옵니다. 누군가는 6등급 나오고 누군가는 1등급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성적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평가의 함정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오늘 오신데 한 가지만 알고 가십시오. 진단고사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거 무료입니다. 그리고 진단고사 봤다고 저희 학원 꼭 다녀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자, 진단고사 보고 나면은 거기 5번 진단고사 평가가 있죠. 요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6페이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자, 6페이지에 여기 진단고사 여기 그 분석표는 이따 여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분석표를 이제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 받아보면은 문법, 문학, 독서, 문학 중에서 뭐뭐뭐뭐, 독서 중에서 뭐뭐뭐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요 분석표 샘플 한번 볼까요? 문학 총계, 문학 소개를 보니까 정답이 35점입니다. 독서 총계를 보니까 27.5점입니다. 자, 같은 75점인 학생이 있다 칠 때 저는 독서가 높은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국어 능력이. 같은 75점일 때. 그리고 70점 이상이면은 뭐 고등학교, 지금 실력이 고등학교 가서 9등급 체계에서 모의고사 2등급은 나오는 수준입니다. 80점이면은 1등급 나오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표를 해가지고, 아, 우리 애가 뭐 중에서도, 여기 보세요. 얘는 문학 참 잘하죠. 근데 고전시가를 절반 맞았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전시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게 없고, 저는 이 학생 같으면은 국어 능력 괜찮은데, 비문학 독해가 약한 게, 그래서 앞으로 기회 남으면 계속 이 비문학 공부를 좀 꾸준하게 시키십시오. 이런 조언을 듣게 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문법은 조금 아직 약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7페이지를 보니까 예비 중3 국어 공부의 현실과 조언, 예비 중2, 예비 중1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저기 중등부 강사진이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임현주 선생님은 작년까지는 임현주 선생님은 고등부 전임입니다. 그런데 중3 1등급 반 한 반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1등급 반을 이한별 쌤만 하고, 혹시 1등급 반이 이한별 쌤 반이 차면은 임현주 선생님이 한 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김도훈 쌤은 이따가 잠깐 인사드릴 겁니다. 중1, 중2 담당입니다. 중1은 김도훈 선생님만 담당합니다. 중2는 세 분 선생님이 이일찬, 이한별, 김도훈 선생님이 다 담당합니다. 중3은 이일찬 선생님과 이한별 선생님이 담당하고, 특히 이한별 선생님은 여기 1등급 반은 중2, 중3 전부 다 이한별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중등부 1년 계획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는 중등부 선생님 3분, 그 3분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소개가 있습니다. 이일찬 선생님, 이한별 선생님, 그리고 김도훈 선생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시간표가 있죠. 중3, 중2, 중1.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차분하게 한번 보시길 바라고, 한 50분쯤에는 김정년 선생님이 중학교 생활을, 요즘은 이제 이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정년 선생님이, 김정년 선생님을 한번 이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학생이 듣는 게 중요한데, 중학교 때는 엄마 혼자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함께 들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함께 들으면 선생님이 굉장히 애들을 격려도 잘 하시고, 이따 강의 들으시고 나면은, 김정은 선생님이랑 한번 컨설팅 받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참 거기 이제 홍보할 때 김정은 선생님 컨설팅을 들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 그러는데, 쿠폰은 발행 안 했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저기 참석 명단이 있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저기 매주 목요일마다 시간 맞춰가지고 컨설팅 들을, 저희 학원 다니면 항상 할 수 있는데, 그냥 혹시 안 다니시면은 그래도 1회는 아무 때나 그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보통 컨설팅 있죠. 우리 김정은 선생님한테 컨설팅 드릴 때는 보통 1회 비용이 한 5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신청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국어 전문 한결학원이 지금 25년을 맞이했습니다. 송파에서 25년째고 강동은 9년째인데, 그러면 이제 강동 한결국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분점인가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저는 계속 아침마다 여기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8시면 제가 항상 여기 출근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본점 이런 말이 좀 이상한데 뭐 구태여 어머님들이 본점을 따지고 싶으면 여기가 본점입니다. 한결국어 중등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게 내신 잘해야죠. 그 내신 잘해야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기분이 좋은데 근데 이 내신 때문에 절대로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저희 학원의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보다 높은지 아니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90점 이상이 이게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거 고등학교 가지고 상대평가 들어가면은 그냥 쉽게 9등급 체계에서는 그거 7등급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점수는 이게 지방대학도 가기 힘들어요. 7등급이라 그러면은.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이제 뭐 시험만 보면 항상 거의 90점 넘어 이러고 안심하고 있다가 얼마나 이게 나중에 당황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내신은 잘하는 게 기분이 좋고 애들도 자신감도 가집니다. 고등국어 기초 다지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중학교 때 국어 학원 다니는 부모님들의 혹은 학생들의 큰 어떤 그런 큰 기대가 중등부 중학교 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혼자서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가지고 본격적인 상대평가 속에서 좋은 점수를 막 맞을 때, 받을 때, 그때 이제 미리 기초를 잘 닦아두는 게, 그래서 이제 할 겁니다. 고등국어 기초 다지기, 요게 저희 학원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자, 계속 같은 제목입니다. 중학교 때 국어는 왜 한결 국어여야 되는가? 거기 25년 전통을 가진 국어 전문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25년 전통, 어이구, 좀 다른 말 하면은 사반세기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25년 전통을 가진, 그리고 또 국어 전문학원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전부 다 국어밖에 고민 안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책들, 저거 전부 다 국어책입니다. 네. 이쪽에 있는 거는 좀 학생들이 독서할 때 필요한 책들이고, 왼쪽은 저희 학원 교재들인데, 전부 다 뭐, 다른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제 머릿속은 항상 어떻게 하면 국어를 애들 잘 가르칠까? 애들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은 입학 시 진단고사를 보는 학원입니다. 국어를 입학 때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 진단고사를 보는 학원이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흔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각 학년마다 2벌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단을. 그래서 이렇게 겨울방학 때 입학 전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다니지 않는 학생은 따로 와가지고 또 한 번을 이제 봐가지고 얼마나 변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평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애들 테스트를 한다고, 공식적인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있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교재에 보면은 저희들이 매주 모의고사를 봐요. 매주 모의고사를 여기 와서 보고, 그리고 90분 보고 80분 보고, 그 다음에 90분 강의를 듣고 갑니다. 그게 클리닉입니다. 그런데 중등부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번 겨울에는 중3은 모두 다, 중2 같은 경우는 1등급 반은 반드시,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 반은 반드시, 그리고 일반 반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거 여기 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거기 강의를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단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진단고사를 보고 이제 아까 그 분석표를 받으면은 우리의 지금 국어 능력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업 한 10여 년 이게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앞으로 얘가 어떻겠구나 하는 걸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고사를, 그리고 있죠. 진단고사를,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단고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무료고 아까 그렇게 분석표까지 만들어 드리는데 시간만 내면 되는데 애한테 부담 주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가서 보자라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러면 저는 처음에 좀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애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좌절하지 않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1000명 중에 1명쯤 일어날 정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애들이 있죠. 시험 문제 보고 나올 때 표정이 벌써 막 진지해져 있어요. 처음에 그냥 장난 삼아 들어갔다가 애들이 진지해져 있어요. 이거 국어 장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채점 해가지고 한 70점 넘어 있으면 애가 자신감을 얻고,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오면은 60점이다, 50점이다, 때로는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애들이 막 위축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애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주 뭐 이제 결의감이 이렇게 막 입술을 탁 입을 막 굳게 다물고 이럽니다. 절대로 나쁜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진단고사를 보는 게, 오늘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좀 불편한 가운데 여기 참석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 진단고사를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진단고사 70점 이상이면은 중2, 예비 중2,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1등급 반에 소속시키고, 요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있죠. 아까 우리 교재를 보셨죠. 그 교재 본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교재가 그 집에 가셔서도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복을 표기해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김정년 선생님이십니다. 김정년 선생님은 전 종로학원 논술팀장 그리고 컨설팅 팀장인데, 아까처럼 뭐 김정년 선생님이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이게 이제 제가 뭐 대략 압니다. 이게 이제 회당 50만 원 정도씩이 이제 그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 학원 다니면은 필요할 때 항상,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 혹시 안 다니더라도 뭐 한 번은 연락만 하시면은 제게 언제 그게 설명회 참석하신 누군데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간만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 하실 때는 꼭 목요일이어야 돼요. 김정년 선생님이 목요일만 나옵니다. 보통 2시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잘 안 되면은 그 오전이라도 제가 부탁하면 일찍 나오십니다. 그래서 2시부터 한 30분 간격으로 하고 싶은데, 학원에서 이미 예약된 분만 없으면은 그 메모해가지고 만나서 하면 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특히 저희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지불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원생들은 그냥 해주십니다. 자, 이 컨설팅도 애들을 받고 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애들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고등학교 어떤 그거를 미리 애들이 마음에 그리고 이럽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에 훌륭한 강사진이 있기 때문인데, 뭐 모든 학원이 훌륭한 강사진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겠죠. 그런데도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저희 학원 그 강사분들이 뭐 자질이 굉장히 출중하십니다. 그거는 이따 사진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단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한겨울 국어학원인데, 왜 이 시기에 진단고사가 중요한가? 계속 진단고사가 반복되고 있죠. 까짓 거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두시고 꼭 학생들이고 한번 응시하게 하십시오. 평일 2시 이후에는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오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8시 반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겨울 진단고사의 종류가 예비 중1, 예비 중2, 예비 중3, 예비 고1. 요게 이제 네 개 학년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궁금해야 됩니다. 왜 고1, 고2는 없지? 고1, 고2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애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학교 내신이고 또 모의고사입니다. 학교 내신이고 그리고 모의고사인데, 3월 고1이 돼가지고 3월 말이 되면은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때 애들이 대충 볼 수가 없잖아요. 성심껏 볼 거 아닙니까? 그게 보면 벌써 전국 석차가 나와요. 전국 등급이 나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학생 실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있으면은 4월 말이면 이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에 이제 1학기 말이면 이제 그 학생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학생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 학원에서 만들 필요가 없이 모의고사와 내신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중학교 때 내신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 학년은 이제 진단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고사 결과 평가는 80점 이상이면은 이제 요게 국어 능력 아주 우수합니다. 70점 이상이면은 현재 국어력이 꽤 뛰어납니다. 자, 요 두 개 옆에 묶어 놓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70점 이상이면은 중2, 예비 중2, 예비 중3 같은 경우에 저희 1등급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에 60점 이상 보통이고 50점 조금 부족하고 50점 이하면은 굉장히 걱정스럽겠죠. 혹시라도 이게 50점 이하라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예, 국어는 있죠. 다행히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되고 1년만 시간이 있으면은 5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5등급이 1등급 아니요. 국어는 있죠. 국어는 1년 시간만 있으면은 5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거 간단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영어 세미나 한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게 모의고사 보면은 1등급이 있고 9등급 있잖아요. 맨날 보면 1등급 나오고 맨날 보면 9등급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세미나 대화를 해봤어요. 영어 1등급 하는 학생들의 어휘력이 다 아는 단어 개수가 몇 개나 되니까 1등급 맞으려면 한 5천 개는 돼야 된다 그럽니다. 5천 개 정도가 넘으면 1등급 나온다 그럽니다. 고1 기준으로. 그러면 맨날 시험 보면 9등급 나오는 어떻게 됩니까? 단어 몇 개나 되니까. 만약에 영어 단어를 500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절대 9등급 안 나온다요. 그러면 9등급하고 영어 9등급하고 1등급하고 어휘만 가지고 비교하면 10배 차이입니다. 근데 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험만 보면 1등급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국어 9등급 나오는 애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1등급 나오는 애가 고1 같은 경우에 한국어 단어를 얼마쯤 알고 있는가? 약 5만 단어를 압니다. 그러면 시험만 보면 9등급 나오는 애가 과연 몇 단어를 알까? 얘가 시험만 보면 9등급 나오는 애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걔가 4만 5천 단어를 압니다. 아니, 모를 게 없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8급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8급치 이건 모르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9등급도 우리 한글 단어가 상당히 거의 비슷하게 아는데 다만 한자가 되면은 차이가 납니다. 모든 걸 다 알다가 대퇴부 그러면 엉덩이하고 연결이 잘 못 시킵니다. 이 순간 어휘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어휘력에서 봤듯이 국어는 차이가 크질 않아요. 영어는 10배 차이인데 국어는 10분의 1배 차이입니다. 10분의 1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생이 공부할 마음만 딱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은 5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얘기 못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고민하는 건 얘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이게 제 제일 큰 관심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 보죠. 자, 그리고 한글국어 중등부 수업반 소개가 있는데 정규반이 이제 일반반입니다. 1등급반이 있고, 다음에 이제 매주 클리닉이 겨울방학 때는 모의고사를 하고, 여름방학 때는 아마 문법 클리닉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 일주일에 중2, 중3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1등급반 있죠. 요게 70점 이상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어머님들 벌써부터 애들이 이게 성적으로 애들 나눠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도 그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반을 좀 나눠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애가 시험 맞았는데 뭐 65점 나오는데 어떻게 1등급 반 좀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말고 상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해서 의논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 조건만 되면은 한 65점 전후가 돼도 1등급 반으로 제가 수업하라 그럽니다. 이건 누구를 니는 점수한다니까 이게 뭐 누구 당락 가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서로가 도움되기 때문이고, 조금 많이 부족한 학생한테 1등급 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애가 그냥 이게 따라가기 어렵고 등등 재미가 없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차분하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65점 줬는데 얘가 가급적 1등급 반 듣게 하고 싶은 부모님은 상담실장이나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째는 학생이 참 성실한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그 두 개만 제가 확인되면은 정말로 성실한 모습, 어려워도 따라하겠다는 그 모습, 그러면 제가 학생한테 그래요. 선생님들이 네 때문에 수업의 어떤 수준을 낮추지는 않을 거다. 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어려워도 열심히 따라가면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런 열심히 할 자세가 돼 있으면은 어려운 걸 따라갈, 오히려 극복할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1등급반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봐. 선생님 오히려 내가 격려할게. 그런데 이게 학생이 욕심이어야지. 엄마 욕심이면 그거 마이너스입니다. 학생이 욕심이면 성공해요. 좋아요. 오히려. 근데 애는 그냥 관심이 없는데 엄마 욕심으로 이게 애를 집어넣으면은 그 틀림없이 저는 수없이 마이너스 경우를 많이 봅니다. 조금 쉽게 우리 여기 이 이일찬 선생님 같은 경우 이일찬 선생님이 본인이 일부러 우리 학원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이 학원 처음부터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1등급 반이 싫대요. 애들하고 좀 더 즐겁게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히려 1등급 반은 이한별 선생님한테 양보하고 본인이 이제 그 좀 애들하고 책도 즐겁게 익히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애들 하고 그래서 잘들 따라갑니다. 저기 이한별 선생님, 이일찬 선생님, 김도은 선생님. 저기 김도은 선생님 지금 뒤에 와 계시네요. 김도은 선생님 조금 이따가 제 끝나면 와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 2, 3분 자기 소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임현주 선생님은 전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고등부 전임이십니다. 다른 세 분은 고등부 아니에요. 그리고 임현주 선생님은 고등부 전임인데 중3 1등급 한 반만 맡습니다. 그동안 매해 맡아왔는데 아직까지는 이한별 선생님이 다 두 반을 맡고 있고 혹시 이제 그 지원자가 많고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한 반이 더 필요하면 임현주 선생님이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소개해 놨습니다. 국어 공부 어떻게 할까? 예비 중3 국어 공부의 현실과 조언인데 그거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요 안에 어이구 많이 지나갔네. 요 안에 전부 다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자,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고 예비 중2 국어 공부의 현실과 조언 마찬가지로 거기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에 한결국어 예비 중1, 중2, 중3 프로그램 소개인데 저희 학원에 있죠. 교재가 프로그램이고 요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기에다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하는가, 요게 관리까지. 교재 자체가 교재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입니다.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 원리는 저희들은 중1부터 고3까지가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지 학습 원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쪽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교재 전체에 그 어떤 인지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의 중요한 개념, 비문학의 중요한 개념은 매 학년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난이도는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에서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군만 가지고는 잘 안 되겠네요. 파악하기가. 자, 교재 구성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이며 또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각 학년 프로그램 뒤에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신 기간 때는 학년별로 그리고 출판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줬다가 그리고 시험 끝나면 우리가 딱 5주간 4+1 해가지고 4주 강의 그리고 한 주 직보 해가지고 5주로 내신을 하는데 그 끝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신 때 되면은 다시 이제 학교별로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관리 시스템이 있죠. 자, 이 관리 시스템이 저는 이게 관리가 강의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원에서 저희 교재 어머니들 보셔도 괜찮네 싶을 겁니다. 괜찮네 싶을 텐데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고 싶은데
이거 아무리 좋은 교주면 뭐합니까? 애들이 안 하면은. 그래서 애들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게 만드는 게 관리입니다. 애들이 참 어찌 보면 아니 애들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게 뭔가 관리 안 해주면은 이게 거의 이게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합니다. 쉬운 예로 뭐 피트니스 이런 거 있죠. 거기 1대1로 해가지고 할 때는 그게 잘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6개월 끊어놓으면 많이 길게 해봐야 한 달 가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똘똘한지, 숙제 한 주 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숙제 검토 잘 안 하네. 그냥 그러면 애들이 다음 주부터 안 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지만 학원 차원에서 이거를, 자, 저희들이 출석부 보면은 애들이 이름을 쓰고 그게 숙제 뭐뭐 해왔냐 하고 동그라미 치고 들어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전부 다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아까 점수를 테스트를 봐가지고 5개 중에 4개 이상 아니면은 남아서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학원에서 관리합니다. 선생님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래서 자, 우리 과제물은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자, 첫 주는 그냥 참석하고 다음 주부터는 2강 전체 다 예습 배우기. 틀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습 배우는 건데, 마음의 준비를 해오는 건데. 자, 읽으라면 읽고 문제 풀라면 문제 풀고 그리고 채점까지 해가지고 한번 자기가 느껴보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질문할 것도 생기고 선생님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습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문법, 한자, 한자성어, 한자 쓰기는 이렇게 테스트를 봅니다. 각 5개 중에서 4개를 맞아야 통과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1번, 2번의 모든 과정을 담당 선생님이 학원에서 확인하고 학원에서 데스크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때 필요시는 뭐냐면 한 번 정도는 학생한테 연락합니다. 그런데 학생한테 연락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면은 진짜 치사하게 엄마한테 연락합니다. 애들이 엄마들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엄마한테 연락한다 그러면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엄마를 귀찮아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엄마를 귀찮아하니까 엄마 잔소리를 귀찮아하더라고. 그걸 좀 듣기 싫은지 엄마한테 그러면 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과제를 안 했거나 테스트 미통과시 남아서 반드시 과제를 완수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애들 이 기록을 전부 다 기록에 남겨둡니다. 데스크에서. 선생님들이 출석부에다가 적어서 점수랑 오면은 그거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애들하고 우리의 숙제 잘해갔는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잘해가니 할 필요 없습니다. 학원에 전화 한 통 때리면은 다 보고 직접 와서 보시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관리가 안 되면은 애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중시해 줍니다. 아이코야, 시간상 제 얘기는 오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중1부터 중3까지 실제 수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씁니다. 이 교재 전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타자가 지지는 않았지만 교재 구성, 저는 이게 몇 페이지 뭐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 거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알고 실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저기 중등부 강사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애들 관리 쪽에 제가 항상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결국어 중등부의 특징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도은 선생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김도은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김도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은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 2학년도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어휘력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띄어쓰기나 뭐 맞춤법을 공부하고 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맞춤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재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문제가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맞춤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맞춤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맞춤법이나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것, 그리고 교정구호,
또 이제 시험 범위에 출제가 돼서 그것을 이제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휘력 이제 한자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자어도 관련해가지고 국어 시험에서 모든 학교가 꼭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알고는 있어도 막상 문제가 나오면은 그게 알쏭달쏭해서 정확히 알지 않는 이상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휘를 외우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매주 한자어랑 한자성어를 배우기 때문에 매주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한자성어, 한자어를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관리하는 방식은 저도 매주 시험을 보고 아까 기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맡은 이제 담당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이제 안내를 드려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수준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잘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과정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를 제일 쉽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어려워하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 제가 점수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보여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그럴 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주는 편입니다. 이제 관리에 있어서도 사실 학생이랑 제일 많이 마주치는 게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과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누구는 이해를 잘했는데 누구는 이해를 못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 그 친구에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편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이제 성적으로 또 드러나서 만약에 성적이 너무 낮다 하면 내신 기간에는 이제 따로 부르거나 아니면 남겨서 추가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편입니다. 네.